예,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후보를 알려준다고 지금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고성범에 주목하는 후보 10명. 이 코너가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당선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유언비어. 고성범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범입니다. 예.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사실인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우리 패널들이 또 소개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후보가 예. 직접 전화했어요. 아. 고성범이 좀 소개하는데 나의 이름을 넣어달라. 누구예요? 나중에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자, 시작할까요? 예. 예, 오늘은 이번 총선의 승부처라고 흔히 말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한강벨트, 네. 하나가 낙동강벨트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한강벨트는 이게 한 13석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낙동강벨트가 한 10석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각각 5명을 제가 그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강벨트부터 보겠습니다. 예, 한강벨트. 네. 첫 번째는 한강 저 상류 쪽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데가 광진입니다. 광진. 예, 네. 광진 갑의 김병민 후보입니다. 김병민. 예, 김병민 후보는 82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 82년생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때 비대위로 활동도 했고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도 했어요. 예. 그다음 비대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뭐 최고위원도 하고 그래서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화려한 다양한 이제 경력을 했어요. 저기 추미애가 겁나서 도망갔다는 그 지역 아닌가? 예, 그래서 상대가 그 이정헌이라는 그 후보인데요. 네. 그 김병민 후보는 이준석 이 대표일 때부터 이준석과 각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특히 그래요. 뭐 그 여성 징병제나 젠더 이슈 또는 이제 강서 보궐선거 예상 등을 가지고 이준석과 크게 붙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수 우파의 논객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젊지만은 이게 방송 패널도 여러 번 나가가지고.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물론 이게 미남이기도 하지만은 언뜻 보면은 이게 그 패션 모델 같은 그런 신한 서판이 아주 뛰어난 후보입니다. 지난번 전대 때 하여튼 좀 고생을 해가지고 예. 근데 아주 선풍적인 또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스타성이 있어요. 예. 김병민. 예. 그 상대 후보가 이제 이정헌인데요. 네. 이정헌은 광주 MBC 기자로 시작을 해서 JTBC 메인 앵커로 했어요. 근데 정계에 들어오면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변인과 이재명 대변인 간의 격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자가 이긴 사람이 3선의 전해숙을 이겼어요, 경선에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재명의 대변인과 윤석열의 대변인 중에 누가 될 것인가가 관심거리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뭐 해보나 마나네 그럼. 그렇죠. 자, 예,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네. 광진을입니다. 광진을은 오신환 후보하고 예. 저쪽은 또 민주당의 이제 고민정이에요. 네. 예. 오신환 후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선을 했는데 2번을 다 관악에서 했어요. 관악을에서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다가 이번에 험지를 자청을 했죠. 내가 광진이 어렵다는데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다. 특히 고민정을 잡아보겠다. 오세훈이 지난번에 나갔다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밑에서 부시장을 했으니까, 했죠. 예. 예, 오세훈의 원수를 갖겠다 이러고 아마 글로 간 것 같아요. 일찌감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신환 후보는 조금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연우부대 출신입니다. 연우 출신이요? 예. 예, 그러니까 연극. 한혜종 일기예요. 그 일기가 누가 있냐? 장동건이가 일기였어요. 그러니까 한혜종이 이제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한혜종이라는 학교가 이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 오신환도 일기였어요. 그리고 연우 무대에서는
같이 막내 생활을 한 게 누구냐? 송강호예요. 송광호. 네. 연호 무대가 굉장히 많은 그 배우들, 연극 배우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 연호 무대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2005년도에 배우 생활을 접고 정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했습니다. 네, 그 무렵에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예. 이게 당시 당의 청년위원장을 했거든요. 아, 예, 예.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청년위원회 특강으로 저를 초청을 해서 예. 거기서 제가 젊은 오신환이를 만났죠. 아, 그랬군요. 그래 너네 고생 많다. 예. 네, 이러고 인연이 시작됐는 게 벌써 한 25년 되네요. 청년이었으니까 꽤 오래된 네. 얘기군요. 네, 그래요. 예, 네. 예. 근데 이 오신환 후보가 투쟁력도 있어요. 그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싸웠는데 그 바람에 사모임 당했어요. 쫓겨났어. 예, 쫓겨났어. 네, 그럴 만큼의 투쟁력도 있는 아주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예, 오신환에 대해서는 유승민계다 뭐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세훈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정치를 그렇게 했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세훈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승민이 같은 그런 진짜 저 배신자 반역자 하고는 좀 결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100번을 생각해도 고민정이보다는 낫잖아요. 예, 이 고민정이가 어떤 짓을 했는가 제가 네. 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박원순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온 게 박영선 캠프고요. 거기 네. 대변인을 했어요. 네. 그때 고민정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를 피호소인으로 불렀어요. 그 바람에 대변인직을 쫓겨났습니다. 박영선이가 봐도 저건 아니다 싶었던 거지. 예, 그리고 그 소위 그 좌파들의 본거지 소골이라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해서 이자가 수업을 여러 번 듣고요. 그리고 이자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영복을 평생의 스승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한 말이겠지.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정치는 문재인으로부터 배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익힌 사람이다. 그게 고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문바 중에 문바입니다. 참 괴로운 일이었을 텐데 숨결 느끼는 게. 뭐 제가 뭐 개인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문재인 똘마니들이 문재인이랑 얘기할 때는 어쨌든 좀 거리를 두려고 그랬대요. 너무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듣거나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문바 중에 하나인 임종석이가 컷오프 됐을 때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었죠. 그러다가 또 주변에서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더 하지 해가지고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력에 고민정과 오신환 후보가 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의 권영세 후보입니다. 권영세. 예, 권영세 후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만 4선을 했고요. 당 사무총장도 했고 주중대사도 했고 통일부 장관도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경력과 그다음에 이게 풍부한 그 당 경험, 행정부 경험,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컨대 뭐 당 사무총장을 할 때 선거를 치르면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이게 차고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 이런 평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종인이 때문에 고생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 다 날려버리고서 선거 그 캠프를 책임져 달라고 했던 사람이 권영세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습을 다 해냈죠. 했죠. 그리고 이 권영세 후보는 당 활동에서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대단히 좀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위원장이 안철수고 부위원장이 권영세였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 이제 위원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 가오마담, 얼굴마다 얼굴마담 뭐 네. 이렇게 했고 사실은 이런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권영세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그 상대는 뭐
그 이름도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이니까 뭐 굳이 얘기할 거 없겠고요. 예. 예, 권영세는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면 5선 중진이고 또 대통령과 워낙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상당한 그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여의도 보내놓고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4년 전에 권영세한테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리턴 배치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작을입니다.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예. 예. 뭐 나경원 후보는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후보는 딸이 있는데 다운증후군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도 가끔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패럴림픽 조직위원장도 그래서 예, 맡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명예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다운 증후군 딸과 이제 외출을 자주 했어요. 일부러. 이게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좀 제약을 받으니까 일부러 그런 걸 많이 했던 모양인데 어느 날 뭐 굉장히 혼잡한 곳이었는데 그 공항이었나 뭐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그 딸하고 이게 뭐가 좀 의견이 안 맞았는지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한 30분을 그 로비 같은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한 30분을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 딸이랑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이제 우연히 보고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냥 웬만하면은 막 사람들 많고 이런 데면 말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야 일단 이러고 그냥 이게 하기 되기가 쉬운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 얘기를 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가슴으로 호응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죠. 예,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죠. 나경원 후보는 아침에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잠재적인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거의 유일한 잠재적인 그 여성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 꼭 좀 돌아와서 우리 그 국민의힘 자유우파를 좀 책임지는 그런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후보입니다. 영등포 갑입니다. 이 김영주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우선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 강성 귀족노조 출신인데 이런 그 좀 그 시각들이 있어요. 농구 선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무학 여고죠. 거기서 농구가 유명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은행단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때는 이게 금융단 소속이면은 선수 생활이 끝나면 보통 은행원으로 그렇지. 이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김영주 후보도 이제 은행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금융노련에 그 노조 활동을 했던 거죠. 금융노련 부위원장을 거치면서 이제 영입이 됐어요. 노동운동계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래서 좌파 쪽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사선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명에 의해서 싹 정리가 됐죠. 갑점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굉장히 선이 굵은 그런 그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넘어온 사람을 우리가 만들면 힘이 배가가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영등포 갑의 김영주 후보를 이번에 저희가 꼭 좀 당선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 제가 들으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하는데 함께 1,500명 정도의 당원들이 함께 탈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당 사상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탈당까지는 몰라도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그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이 상당한 정도의 당원들이 조직력이죠. 그렇게 대규모로 이게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예. 그게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저 유승민이 김무성이 그 배신자들이 바른정당 만들었잖아요. 저것들이 한 30명이 다선 의원들이 탈당을 했어. 예. 근데 그때 같이 탈당한 당원들이 1000명이 안 돼요. 예. 몽땅해서. 네, 몽땅해서 1000명이 안 돼. 예. 그래서 저것들이 전당대회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게 김영주가 혼자 탈당했는데 한 1500명이 당원들이 같이 따라왔다 그러는 예. 거는 이거는 그 굉장한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제가 그 영등포 갑지역이잖아요. 예. 거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지역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예. 어이구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볼 일이 있어 여의도로 가는 길이다 했더니 예. 그러다가 김영주 얘기가 나왔어요. 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이제 피트니스 센터 예. 이런데 예. 이제 가서 하는데 어저께까지 분명히 파란색 입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래. 갑자기 일제히 빨간색으로 딱 옷이 바뀌면서 왜 국민의힘이어야 되는지를 막 설명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야. 동네 이 저 빅마우스들이. 예. 그 각 동네마다 골목마다 있어요. 그래서 분들이. 너무 놀랐고 우선. 어. 그다음에 야 김영주가 이렇게 셌나. 예.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 죽여야 될 후보거든. 예. 김영주. 예. 그래서 구청장 출신을 여기다 공천을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이 김영주라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예. 이 사람이 당선된 다음에 또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는 그 다음에 걱정하셔도 돼. 일단은 지금 전선에서 제일 앞에 서 있고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가장 공격을 강하게 받고 있는 후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한강벨트 5명은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낙동강 벨트로 가겠습니다. 첫 예. 번째 북구을의 박성훈 후보입니다. 박성훈. 예, 네. 박성훈 후보는 딱 보시면은 굉장히 영국 신사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아주 훤칠하고 그다음에 언변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행시도 패스하고 사시도 패스했어요. 그런데 근무는 기획재정부에서 쭉 근무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도 했고 국정기획비서관도 했고 뭐 해양수산부 차관도 했는데 제가 지금 눈여겨봤던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경제부시장을 하면은 행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게 센터 위주고 그린벨트 해제를 했고 문현철도 차량기지를 이전했고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켰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현안들을 이 사람이 다 풀었더라고요.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그만큼 이렇게 좀 일을 잘한다. 예산도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제가 아끼는 저 미래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성훈. 예. 예. 북구을 지금 당이 좀 험지로 보냈어요. 낙동강 벨트로 보냈는데 이 박성훈 살아 돌아오면 앞으로 큰일 하게 될 겁니다. 예.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예. 강서구의 김도읍 후보입니다. 김도읍. 예. 비교적 그 지역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끝까지 막아냈던 그 수문장이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김도비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많이 부상당하고 허물어졌을 건데 김도비라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막아냈다. 네.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배지를 달아서 더 큰 역할,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저 이재명 세력 입장에서는 김도읍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예. 자기들의 앞길을 사사건건 가늠하건 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 중에서 제일 경쟁력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변성환이를 여기 내보냈어요. 예, 변성환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오거돈이 사퇴하고 나서 당시에 그 부시장을 하다가 행정 그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요 두 사람 간에 이제 그 논쟁이 붙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크게 붙은 게 부산 교도소하고 구치소가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하나로 합해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바로 요 북구입니다. 예. 강서구입니다. 예. 예. 그런데 먼저 변성환이가 공격을 했죠. 당신은 그 법사위원장도 하는데 왜 그걸 못 막았느냐. 그랬더니 김도비가 딱 끄집어낸 게 야, 여기 협약서가 MOU가 있는데 봐라. 여기 서명이 너야. 행정부시장 할 때 네가 했던 거야. 예, 이런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논쟁이 아니지. 그냥 떡이 된 거네. 그냥 그렇습니다. 박살 나버린 거네 그걸로. 예. 어쨌든 저런 자가 그중 그래도 좌파들 중에서는 제일 세다고 하는 자예요. 예. 예. 다음 세 번째가 네. 사을의 그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경태 후보입니다. 조경태. 예. 예. 사에서만 5선을 했는데요. 정말 독특하죠. 민주당에서 3선하고 국민의힘에서 2선을 했습니다. 저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범 답안을 보려면 조경태한테 봐라. 그렇지. 가봐라. 그렇지. 조경태가 한다. 조경태는 어떤 수준인가 하면은요. 그 지역에 있는 가로수, 그다음에 뭐 전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조경태는 민주당 소속으로 있을 때부터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나 지역에서 만난 게 여러 수십 번인데 구두 신은 걸 한 번도 못 봤어. 예, 맞아요. 늘 운동화를 신고 다녀. 정장은 입는데 신발은 구두. 정장에 운동화야. 그리고 또 저 선거 진짜 발로 뛰는 사람이야. 그 의원 사무실이나 선거 사무실을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 나 거기 가기 싫어 정말. 4층까지 걸어오네. 이 사람이 20년의 그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데 건물을 안 바꿨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주 낡은 건물에 있어요. 힘들어. 예. 이게 굉장히 소신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소신이 강해서. 그래서 민주당에 있거나 국민의힘에 있을 때 늘 그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그 안 맞는데 굳이 이게 다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갈 거야 생각을 잠시 접고 이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경태 같은 사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또 자유우파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요. 이런 사람. 조경태. 예.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최대 접전지죠. 양산을의 김태호입니다. 김태호. 김태호 예. 후보입니다. 김태호 후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삼선 의원도 했고 경남도지사도 했고 최연소 총리 지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 정계 입문은 그 YS계 그 김동영 비서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뭐 젊은 나이에. 예. 김동영이 거창 지역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향 선배인 거지. 예. 고향 형인 거지. 예. 군수 거쳐서 지사가 됐는데 군수 거쳐 지사 되고 국회의원 된 경우가 딱 2명이랍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맞붙은 2명이래요. 김태호하고 김두관이랍니다. 김두관이 남해 군수했고. 예. 예. 그리고 경남지사였지. 예. 그 피자 비슷하네. 예. 아주 그 판박이처럼 닮았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 두 사람 세워놓고 보면. 예. 예. 김태호는 뭐 180cm 넘는 아주 훤칠한 그런 스타일리스트고. 그렇죠. 186이죠. 예. 김두관이는 뭐 옆에 최장신 세워놓는 중에 한 명이죠. 이런 거 합동 토론회를 한 2번만 하면 끝날 텐데 게임이. 그리고 그 김태호 후보를 만나보신 분들이 하나 같은 얘기는 굉장한 친화력이랍니다. 어디 가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뭐 형님, 누님, 아재 뭐 이렇게 부르는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예. 이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하고 3점 젖바둑을 두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요? 상당한 수준이죠, 기력이. 그럼. 참 이 프로 바둑들이 말이죠. 절대 안 봐주더라고. 절대 안 봐줘. 그 프로 골프들도 절대 안 봐줘요. 네. 예. 안 봐줘. 예. 김두관은 이제 58년생이고요.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 민주당의 그 핵심이었는데 문재인하고는 그게 한번 그 대선 후보랑 한번 크게 붙은 다음부터 문재인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마지막. 마지막 예. 그 김해 갑의 박성호 후보입니다. 박성호. 예. 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경찰대 5기 출신이고요. 행시 합격에서 행안부 공무원으로 쭉 컸어요. 김경수가 구속이 됐을 때 당시 그 행정부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예. 이 맞서는 민주당의 민홍철이라는 후보는 이게 3선 의원인데 출발은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당적이 바뀐 네. 경우끼리 예. 지금 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박성호. 예. 예. 저희가 이번 주말에 낙동강 벨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라서 그렇게 돌 텐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낙동강 벨트의 5명의 후보를 포함해서 예. 최대한 많이 좀 돌고 올 생각입니다. 지금 섭외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이 이런 그 댓글을 올리셨어요. 고성범 TV 개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청출어람이라고. 생각이 있으세요? 아우 민망해라.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뭐 선거가 가장 이제 정점에 달하는 시기고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사실은 이게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벨트들은 아주 미묘한 표 차이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한 표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후보도 뛰고 선거운동도 뛰었지만 우리 자유파 그 분들도 조금이라도 좀 내가 한 표라도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관심지역 점검 오늘 고성범 법무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